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분 찬스 소득세법으로 들어와서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봅니다. 임대소득은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데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한 7, 8가지 지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개념 보고 갑니다. 여러분, 소득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자연인 개인이에요.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소득세법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마다 소득세 현실적으로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죠. 매년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물론 예외가 있어요. 소득 있는 자가 사망했으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거, 출국하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과세 기간인데, 우리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요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확정신고라고 하죠. 다음, 납세지.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장소. 그래서 각 세금의 납세지가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사람 중심 인세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당연히 주소지 관할 세무세예요. 분명하지 않으면 머무르는 장소, 거소지. 그리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때 납세지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에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느냐, 납세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중에 소득에서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임대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임대가 뭐예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게 임대소득이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렇게 법률에는 3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볼 수 있는 것은 1번하고 기억, 리은 요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업의 소득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공익사업에 관련돼서 설정되는 것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임대업의 소득에서 제외한다. 그거 기억하세요. 지상권, 지역권은 임대업의 소득이지만 공익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임대업의 소득에서 제외.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 대가 받고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 거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해서 얻어지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또 광고용으로 토지나 건물 옥상 측면을 광고탑이나 광고 간판 등을 설치하게 장소로 빌려주고 대가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 이렇게 해서 1번하고 기역, 리은, 디귿 요 3가지는 필수적으로 좀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데, 임대업에 발생한 소득이라도 비과세가 있죠. 그래서 비과세 임대소득은 첫 번째 전담, 농지예요. 농지를, 즉 전이나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대여를 해주고 받는 대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를테면 제가 농지를 여러분한테 임대를 했는데 여러분이 임차인이 거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받는 대가는 과세가 되고, 작물 생산 농사 짓게 하고 받는 대가만 비과세라는 거.
또 하나 여기서는 2번이 중요합니다. 국내 1주택 소유자죠.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에서도 월세 받고 있으면 그 세금 내지 마라 이겁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무슨 주택이죠? 고가주택이 있어요. 여러분, 고가주택이나 외국에 있는 주택은 과세하는데 이때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 고가주택은 임대소득은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소득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죠. 기준시가 12억, 국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이 얼마 12억을 부할 때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그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아니라고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 계산, 주택 숫자 계산. 첫 번째,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요, 전체를 주택 하나로 봐요. 그러나 구분 등기가 됐다면 각각 주택으로 본다. 또 공동소유 주택 있죠. 공동소유 주택은 각각 소유로 보는 게 아니라 지분이 무한 자, 가장 큰 자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지분이 적은 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분이 적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특별한 경우 두 가지죠. 해당 주택의 지분만큼에 대한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분이 적어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고, 또 하나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그런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했지만 소수 지분이다, 지분이 적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또 하나, 타인 소유 주택을 전대가 뭐죠? 전대. 타인의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에 다시 제3자한테 임대 주는 게 전대고, 전전세라는 거 있죠?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 계약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는 전전세의 경우는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데도 본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 그거.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한다. 여러분, 여기서 부부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합쳐서 과세한다, 그게 아니라 합산을 해서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둘 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남편 소유주택은 뭐하고? 가족이 거주하고, 부인 소유주택은 임대사 받는다면 부인은 주택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부는 주택수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둘 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임대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서 비용,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소득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때 우리가 기억할 거 요거 간주 임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요 총수익 금액 있죠? 요 총수익 금액이 주택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합산하든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그것만 가지고 소득세 계산한다 그래서 종합소득과 또 하나는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어떨 때만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기서는 간주 임대료죠. 여러분,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간주 임대료가 임대료 받은 건 아니지만 보증금에 대해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발생하죠. 그 비용만큼은 뭘로?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그게 간주 임대료인데, 간주 임대료 계산은요, 일반 자산하면 일반 상가 등의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이 있으면 그 합계의 이자율을 곱해서 1년치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 상가 부분은 전부 다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주택 임대사업자는요, 소규모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주택을 사서 전세 월세를 주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가 되죠. 그래서 기여도를 감안을 해서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전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몇 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부할 때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요거 상가는 무조건 다 계산하지만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초과하는데 이때 요 3주택에서 제외되는 거 있어요. 뭐 소형주택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얼마? 2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3주택 주택수 계산해서 요건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겠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결성금이 있어요. 결성금이 뭡니까? 손실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업하면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건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종합소득 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업 중에서 요거 주거용 건물이니까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는 결성금은, 요 결성금만큼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뭐한다? 공제를 한다. 그러니까 상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공제 안 해주지만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7, 8가지 지문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임대소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료는 네이버 밴드 김성래 세법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